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보드게임, 교육용 보드게임 제작 전문업체 콘센트의 대표 주동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넘버를 치고하고 비빙고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숫자 전쟁하고 또 최근에 플레이 더 포스라는 또 과학 보드게임까지 만들고 제작까지 다 하고 판매까지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보드게임 소개 전에 간단히 저에 대해서 좀 아셔야 제가 왜 보드게임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 보드게임이 어떤 효과를 줄 수 있고 뭐 이런 걸 설명을 할 때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하는 일이 그 CTY라고 그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 제가 거길 나오진 않았고요. 미국에서 공부도 하지 않았지만 어쩌다가 그 CTY라는 프로그램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아이들 그 CTY에서 보는 스캣이라는 테스트가 있어요. SCAT라는 이제 그 시험을 보게 하면서 CTY하고 관련한 많은 아이들, 국제학교를 다니는, 물론 이제 국내 학교도 있긴 있어요. 근데 주로 국제학교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CTY 스캣과 관련한 일, 그 다음에 국제학교 아이들과 관련한 일. 이 CTY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되게 어린 친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랑 만나게 되면 뭐 되게 오랫동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학과 관련해서 하는 일도 되게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뭐 심지어 1학년 아이들도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12학년 우리로 치면 이제 고3이죠. 되게 그렇게 큰 범위 내에서 아이들과 수학 공부를 하고 뭐 대학까지 보내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국제학교 관련한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많이 필요하게 된 부분 중에 하나가 연산. 국제학교 아이들이 연산을 좀 못해요. 뭐 이유는 우리나라처럼 많이 시키지 않아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니지만 주로 이제 개념 중심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대개는 연산을 아이들이 좀 못하고 선생님들 자체도 연산 못하는 거 가지고 크게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되게 영재교육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연산이 좀 따라와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연산을 좀 잘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처음에 숫자 전쟁이라는 게임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말 그대로 숫자들이 전쟁을 하는, 그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비빙고라는 비와 비율에 관한 게임,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오늘도 소개한다고 말씀드렸던 넘버를 치고 수화 연산과 관련한 게임을 만들게 되었고요. 또 어쩌다 보니까 최근에 과학과 관련한, 수학하고 과학하고 밀접하잖아요. 그래서 그 플레이 더 포스라는 과학과 관련한 게임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축으로 보면은 CTY 영재교육, 그 다음에 국제학교 학생들에 대한 대학 진학까지 지도, 그 다음에 보드게임 제작. 뭐 별도로 또 제가 그 태국하고 또 해외 사업하고 연관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 태국에 보드게임을 수출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되게 많죠, 일이. 뭐 이전에 그 에듀왕, 왕수학교실로 유명한 에듀왕에서는 강사 교육을 한 6, 7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동영상 강의, 동영상 강의도 뭐 지금은 별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때 유명했었던 그 정프왕 수학이라는 강의를 2번 정도 완강을 했어요. 그래서 사고력 수학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경험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뭐 제 소개를 마쳤고요. 오늘 뭐 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최승원 원장님하고 같이 하게 되는데, 이게 최승원 원장님만 보는 동영상이죠. 아무튼 제가 만든 보드게임 넘버를 치고하고 비빙고를 제작자의 입장에서 왜 만들었고, 뭐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경험을 했고, 효과는 어떤 게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넘버를 치고에 대한 얘기부터 할게요. 그 넘버를 치고는 실은 숫자 전쟁이라는 게임 없이는 또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넘버를 치고를 먼저 얘기하게 된 계기 이유는 아무래도 넘버를 치고가 좀 간단하고 그다음에 쉽기 때문에 아이들이 접근하기 좋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넘버를 치고가 숫자 전쟁이라는 게임에 비해서 좀 간단하기 때문에 좀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일은 판매가 초중학교만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까지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실은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되게 궁금한데 어떤 이유는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까지 오늘 저한테 듣게 되면은 조금 넘버를 치고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다시 돌아가서 숫자 전쟁이라는 게임이 왜 만들어졌느냐? 제가 이제 제 소개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와 연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연산을 좀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부분이 되게 필요했었어요. 영재 교육을 하면서 제가 강사 교육도 했다고 했는데 이제 그때 여러 원장님들도 수학 좋아하시는 분을 만나면서 실은 이 수와 연산에 대한 고민이 많죠. 도대체 어디까지 시켜야 되느냐, 얼만큼을 시켜야 되느냐, 어느 정도의 수학에서 비중이 있느냐. 똑같이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영재 교육을 하면서는 어떤 경우는 이미 해결된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좀 해결이 안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해결이 안 된 경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죠. 애들한테 그냥 학습지를 시킬 거냐, 아니면은 또 우리 최 원장님이 학원에 보낼 거냐, 요리사 학원에 보낼 거냐, 이런 저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보드게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들을 꽤 오랫동안 했었죠. 첫 번째 그 숫자 전쟁 만들면서는 한 2, 3년 정도를 고민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재미있게 수화 연산을 시킬 수 있을 거냐, 보드게임을 어떻게 전공할 것이냐, 꽤 오랫동안 고민을 하면서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모아보다가 이제 숫자 전쟁이라는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 숫자 전쟁이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6장의 카드를 가지고 3장은 10의 배수를 만드는 10, 20, 30, 40 아시겠지만 연산할 때 10, 20, 30, 40을 빠르게 만들면 덧셈으로, 그 다음에 한 3개의 수로 10, 20, 30 만드는 일이 빠르게 되면은 연산할 때 되게 빨라지는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3장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 3장으로는 자유롭게 자기가 만들고 싶은 수를 만들자, 자기가 만들고 싶은 수를 만들어서 그게 전략이 돼서, 그래서 그 전략으로 승리하는 게임이 이제 숫자 전쟁이라는 게임인데, 이 게임을 하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게임이 복잡하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연산, 그 사칙 연산을 써가지고 3장의 수 카드를 가지고 사칙 연산을 사용해서 어떤 수를 만드는 게 좀 빨리 돼야 게임에서 유리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 워낙 그 게임 자체가 난이도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그래서 좀 분리해서 요 3개의 수 카드 가지고 연산을 하는 것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보드게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에 만든 게임이 넘버를 치고요. 되게 이렇게 넘버를 치고 만드는 배경에 있어서 되게 길게 얘기가 됐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요 넘버를 치고라는 게임은 3장의 수 카드, 그 다음에 2장의 연산 카드, 그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수, 그 수가 포인트 카드에 적혀 있고 그 포인트 카드에 있는 포인트를 얻으려면 포인트 카드 제가 보여드릴까요? 이런 게 이제 포인트 카드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숫자 3개가 있잖아요. 여기 중간에 1포인트 되어 있는데 요 세 수 중에 하나를 만들게 되면은 이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게임이 넘버 레츠고 게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생각했던 부분은 그냥 아주 심플했죠.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그러려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좀 종 같은 게 있으면은, 그래서 이걸로 이제 시그널을 주게 되면은 자신이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종을 빨리 치고 남보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 카드를 빨리 얻게 되면 그것만으로 되게 연습이 되겠다, 다양한 어떤 연산에 그런 연습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 만든 게임이 넘버 레츠고라는 게임입니다. 심플하죠. 이제 그게 이제 되게 보면은 제가 이제 개발 전에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아무래도 이것도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개발 전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이거는 넘버를 치고 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숫자 전쟁에 대한 부분 여기 보면은 되게 넘버를 치고에 1포인트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2포인트짜리가 2포인트짜리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3포인트짜리가 있는데요. 1포인트에는 우리가 흔히 이제 합성수라고 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한테 얘기하면 또 난리가 나죠. 합성수가 뭐예요? 막 이러고 뭐 설명을 해주셔도 되고 설명 안 해주셔도 되고 의미는 그렇다는 거예요. 합성수는 아무래도 이제 짝수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들기가 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게임하면서는 작은 수가 만들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제 2포인트에 있는 수들은 주로 소수, 합성수와 소수 이거 많이 듣죠? 합성수와 소수 그 다음에 3포인트에는 제곱수 그 다음에 세제곱수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실은 경시대회에 되게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경시대회를 하려고 그러면 꼭 알아야 되는 용어들이고 또 경시대회가 아니라고 해도 수학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용어들인데 의외로 이게 초등학교 때 미국은 가리키는데 한국은 또 안 가리키는 경우가 있어요. 늦게 가리키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알면 좋겠다. 수들의 종류 그래서 이 숫자 전쟁이라는 게임이 수들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다음에 개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와 연산을 좀 빨리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판단력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전략적인 부분 생각 깊이 하는 거 제가 수학에 대해서 되게 오랫동안 올해로 한 26년 횟수로 26년 정도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려면은 꼭 뭐 이렇게 반드시 좀 뭔가 했으면 하는 거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아주 필수적인 게 수와 연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뭐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사고력 그러니까 한 생각을 이렇게 유지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은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도 되게 중요하고 그 문제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렇게 오랫동안 생각하는 능력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던 그런 기존의 어떤 수학적 개념하고 같이 이렇게 조합하는 능력이 되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숫자 전쟁이었고 근데 숫자 전쟁을 모티브로 해서 이 넘버리 치고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들이 설명될 수 있고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되었다고 이제 생각이 합니다. 정리해서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개발 전에는 되게 심플했어요. 세 장의 카드로 숫자 전쟁이 나와 있는 숫자들을 만드는 연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자. 그러면 빠르고 정확한 수와 연산이 되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만들고 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은 큰 수를 만들 때는 곱셈이, 작은 수를 만들 때는 뭐 나눗셈이, 아니면은 뭐 2 나누기 2,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2를 만드는 연습을 시킨다든지, 뭐 5 빼기 5를 만들어서 0을 만드는 연습을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0을 곱했을 때 자연히 이제 0이 나오는 개념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아이들하고 할 수 있게 되고, 당연히 연산은 되게 이렇게 막 종을 빨리 치고 싶은 마음, 이기고 싶은 마음, 높은 포인트가 나오면 애들 막 난리 나죠. 그리고 이제 조금 약간 이제 고급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이제 특수 카드가 있어요. 항상 게임들이 재밌어지려고 그러면은 특수 카드가 필요한데 그런 특수 카드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그 교환 카드, 그다음에 복사 카드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게임들이 만들어질 때 제가 아무래도 그 수학 교과서를 많이 염두에 두고 만든 부분이 있어요.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덜 다뤄지고 그다음에 미국 교과서에서도 뭐 강조하지 않는 선생님도 있으시겠지만 되게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너무 반복되면 뺄 텐데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실은 설명하기도 되게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어떤 개념들이 또 나중에 중요하게 쓰이는데 뭐 설명하기 애매하다 보니까 잘 안 들어가는 부분들 중에서 제가 그 교체라는 substitution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이걸 어떻게 쓰냐면은 fx일 때 x가 얼마일 때 그럼 함수값은 얼마냐 뭐 이럴 때 쓰는 용어거든요. 근데 이런 용어들도 이렇게 좀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는 사람이 재밌는 게 조금 이렇게 들어둔 거 가지고 나중에 얘기를 하면은 그게 되게 친근하고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신경 써서 만든 게 교체 카드, 그 다음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교체 카드. 그래서 옆에 보면 항상 영어로 또 써 있어요. 영어로 왜 귀찮게 써놨느냐. 뭐 귀찮다고 생각하면 귀찮을 수도 있는데 이유는 되게 명확합니다. 좀 이거를 알아두면 영어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원뜻을 아는 데 되게 도움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되게 썼고요. 하나는 그 리플렉션 복사 카드라고 하는 건데 우리 되게 복사하면은 카피라고 생각하기 좋은데 실은 이게 어디 갔나? 특수 카드 중에 제가 실제로 이제 진행되는 교육에서는 이걸 미리미리 좀 찾아놓겠습니다. 여기 복사, 되게 이제 리플렉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되게 프로포리블 리플렉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뭐야 이러고 싶잖아요. 되게 참 긴 얘기인데 짧게 얘기하자 그러면은 A는 A다 뭐 이런 거예요. 되게 우리가 기하학에서 그 대수학이라고 하는 알제브라로 넘어오게 되면서 실은 그 기하학의 스킬들이 또 대수학에 그대로 접목이 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대수학이라는 개념, 알제브라라는 그 개념 자체가 기하학을 설명하는데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 리플렉션이라는 표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정말 중요한 것들, 코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넣으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게임하다 보면은 요 수카드가 필요하거든요. 요 수카드 안에 보면은 요 원줄 파이에 대해서 리미트를 사용한 개념까지 넣어놨어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뭐 리미트를 알지도 못하는 애들한테 보여주면 어떡하냐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건 조커다. 그냥 이렇게 설명하셔도 되고요.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는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고 질문했을 테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뭐 좋아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오일러 상수 2를 또 넣게 됐고 이것도 똑같이 뭐 리미트 중요하죠. 되게 우리가 나중에 뭐 미적이라고 하는 거 할 때 뭐 수투에서도 다루기도 하고 이러는 건데 이런 것들을 넣은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이거를 꼭 알아야 되겠다, 뭐 반드시 애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노출시켜야 되겠다, 뭐 그런 거예요. 애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실은 일찍이 노출시켜 놓으면은 그런 노출이라는 것 때문에 되게 좋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되게 제가 작년에 선생님들 열심히 이제 교육하면서 거의 비슷한 얘기들을 뭐 많이 한 것 같아요. 되게 어떻게 선생님들이 받아들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뭐 아이들하고 이게 많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또 한국에서 실은 이게 뭐 많이 사용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지껏 이 보드게임 만들면서 한 10,000상자 정도가 제작이 된 것 같아요. 현재 뭐 재고까지 해가지고 한 13,000~14,000개? 그 중에 한 8,000개 정도가 태국에 이제 수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한 3,000개 정도가 국내에서 판매가 되었고, 그럼 몇 개요? 11,000개. 지금 이제 재고로 잡혀 있는 게 한 2,000개, 한 3,000개 정도 잡혀 있으니까 한 14,000개. 적지 않은 수죠? 돈으로 쳐도 뭐 적지 않죠? 곱하기 이게 평균가가 되게 한 3만원 정도, 3만원이 뭐야? 한 35,000원 하니까. 한 제작한 지 한 4, 5년, 2016년부터 이제 제작을 2016년 말이니까 한 3, 4년 제작하고 팔은 거 지금 꽤 많이 팔았고요. 제가 아까 그 넘버를 치고 지금 이제 소개하고 있는 건데 막 이거저거 막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최원장님하고 할 때는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최원장님 잘 보이시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요 넘버레츠고라는 게임은 그 희한하게도 고등학교에 많이 팔리게 되었다는 점이 되게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게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인수분해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 때문이지 않을까. 아까 제가 뭐 간단히 큰 수를 만들려면 뭐 곱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이런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뭐 48, 58, 뭐 28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수카드를 4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제가 최원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게임하는 방법은 또 다른 쪽으로 알려드리면 된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또 말미에 게임을 또 간단히 소개해드릴 수도 있을 건데 이 게임이 이제 진행될 때는 되게 이제 4장의 카드로 이렇게 제가 수카드 4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수카드 4장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연산 카드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 두 장. 왜냐면은 세 장을 연결하려면 두 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될 때 되게 다양한 곱셈에 대한 접근을 하지 않나 생각해요. 일단은 사람이 되게 뭐 나눗셈보다 뭐 덧셈 끝나면 바로 곱셈. 큰 수니까 당연히 곱셈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84 같은 경우에는 뭐 42 곱하기 2 뭐 47에 28, 뭐 14 곱하기 2, 뭐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큰 수 만들면 곱셈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다양한 곱셈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뭔가 다른 숫자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개념이 왜 인수분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연산은 물론이고 그런 접근이 가능해서 좀 그쪽으로 팔리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이렇게 들었을 때 실은 그 뭐 이 40년산 수와 연산과 관련한 게임은 좀 되게 많이 있다라고 들었는데요. 저도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뭐 해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의외로 저한테 이렇게 딱 맞는 게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아직도 아이들을 뭐 이렇게 지도하고 있고 이러는데 그럴 때마다 연산이 부족한 경우에 꼭 이 게임을 한번 해보거든요. 근데 못했던 애들이 한 2, 3개월이면은 상당한 수준에 오르는 결과를 얻기도 했어요. 거의 모든 아이들이. 예, 신기하게도. 우리 아마 요리수 하시는 선생님들도 약간 신기하시잖아요. 그 요리수 이렇게 하다 보면 애들이 금세 잘하고. 예, 뭐 저희 잘 몰라요, 요리수를. 뭐 근데 하지만 분명히 어떤 효과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넘버를 치고도 이렇게 보기에는 뭐 사칙연산 나눗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 3학년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지만 실은 2, 3학년은 좀 카드 수를 수카드를 3장이 아니고 뭐 2장으로 만들게 해준다든지 그럼 더하기 빼기를 이용해서 되게 이렇게 뭐 패스가 좀 많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애들이 많은 어떤 그 연산이어서, 왜냐하면 더하기 빼기 하면서도 다양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종을 치는 부분이 아무래도 그런 압박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연산 카드를 바꾸는 뭐 기능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게임 요소들 때문에 아이들이 충분히 연산을 재미있게 익히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게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동기와 제가 이 게임 만들게 된 동기, 그다음에 과정, 뭐 그리고 또 뭐 실제로 판매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뭐 이런 거 생각나네요. 제가 그 이 게임을 만들 때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연산 카드거든요. 이렇게 뒷면은 뭐 이렇게 연산 카드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연산들은 어떤 거는 하나씩 있고 어떤 거는 이렇게 3개 있고 어떤 건 2개 있고 이렇게 만들 때 또 조합을 이용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되게 확률에서 조합과 순열과 조합. 그래서 나름 되게 수학적으로 만들었어요. 4개의 연산이 있으니까 4개 중에 3개를 하려고 그러면 몇 가지가 있지? 그래서 그거에 맞게끔 해가지고 또 만들었기 때문에 혹시 또 아이들하고 이 연산 카드 쭉 늘어놓고 그런 조합에 관한, 왜냐하면 조합으로 해야 되잖아요. 순서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얘기까지 하게 되면 좀 더 알찬 게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 최 원장님이 정말 훌륭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면은 어마어마한 어떤 저의 경험을 좀 이러면 안 되나? 되게 그냥 제가 26년 넘게 이렇게 했던 경험들 중에 좀 같이 교류했으면 하는 부분을 좀 열심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오늘 어떤 방송에서는 전반부에는 개발 전에 생각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후에 나온 효과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디테일이 있어요. 잘하는 애들, 뭐 못하는 애들 있을 때 잘하는 애들 치면 문제가 안 되죠. 바로바로 게임하고 막 정신없이 훔치고 이러면 되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못하는 애들을 어떻게 접근시킬까 했을 때 제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린 저학년은 뭐 스쿼드 2장을 이용한다 뭐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이런 것들, 여기 숫자가 3개 남았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 만들고 아이들이 이렇게 너 어떤 숫자를 만들 수 있어? 라고 미션 숫자를 주고 그 숫자를 만들게 하고 충분히 이렇게 게임에 녹아들었을 때 그때 이제 종을 치고 경쟁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애들이 좀 이렇게 따라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게 되면은 뭐 수화 연산은 물론이고 뭐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약간의 어떤 전략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애들이 이제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판단하는 부분, 연산 카드를 이렇게 패스를 해야 되느냐, 뭘 가져와야 되느냐,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애들이 되게 저학년 애들은 더하기 빼기가 최고라고 곱하기 나누기 있는 카드 뭐 버리기도 해요. 제일 좋은 카드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더 이렇게 재밌는 게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넘버링 증거를 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비빙고 짜잔 비빙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빙고라는 게임을 처음에 이제 모티브를 잡았을 때는 뭐 이 게임도 꽤 오랫동안 생각을 많이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신기하게도 또 미국의 수학경시 대회 AMC라고 있어요. 아메리칸 매스매티ክ스 컴피티션이라는 그 대회가 있는데 미국의 IMO 그 선발전을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것 중에 제일 하위 단계에 있는 게 AMC 8이라는 게 있어요. AMC 8 문제들이 죄다 다 비와 비율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이 비와 비율을 나중에 이제 뭐 직선의 함수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자연스럽게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었는데, 뭐 그렇잖아요. 처음에 할 때 뭐 우리가 수학을 가르칠 때 완전 뭐 전문가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냥 뭐 나는 완전 잘하고 뭐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처음에는 좀 뭐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거 왜 연결이 안 돼 막. 그다음에 이게 스토리라는 게 아이들 가르칠 때 이렇게 연결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걸 기억하게 만드는 데는 실은 이 전체적인 연결성에 대한 부분과 부분이 이렇게 잘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아이들이 오랜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와 비율과 그다음에 되게 이 대수학에서 중요한 함수, 우리가 이제 수, 원, 투, 공통분석에서 중요한 이 함수라는 걸 연결시키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비와 비율이었구나. 우리가 다 알고는 있어요. 꼭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배울 때를 기억해서도 그렇게 배운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뭐 그때 이제 퍼센트를 뭐 나눗셈, 뭐 아니면은 비율, 뭐 아니면은 소수, 아니면은 분수, 뭐 이런 것들을 할풍리기까지 해가지고 3개, 4개를 이렇게 교환하는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제가 배울 때도 되게 애들이 어려워했었는데 요새도 좀 어려워하죠. 제가 국제학교 관련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영국 교과서도 보고, 뭐 싱가포르 교과서도 중국 교과서도 보고, 막 이거 이렇게 막 보는데 약간 뭐 접근 방법은 틀리지만 어느 나라 교과서나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초등하고 중등에 걸쳐가지고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이 비빙고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죠. 이거를 과연 어떤 형식으로 풀어낼 것이냐. 근데 이제 같은 카드를 모아야 되겠다는 거에 대한 생각은 처음부터 되게 했었어요. 그럼 어떻게 모을 거냐에 대한 고민을 뭐 많이 하다가 저도 이런저런 게임들을 하면서 모티브를 잡아보고 했는데 그냥 흉내 낼 거라고 처음에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하다가 난관에 부딪히잖아요. 일단 뭐 자꾸 뭘 만들고 이러면은 실은 이렇게 했을 때도 이거 좀 문제가 있네. 저렇게 됐을 때 이게 문제가 있네. 이러다가 저만의 어떤 독특한 방식으로 카드 모으는 게임을 만들게 된 게 이 비빙고 게임이에요. 카드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간단한 걸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8분의 1 카드에 몇 개를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이거 되게 또 부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그냥 분수 형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이 모드를 8분의 1 카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그때그때 달라요. 이럴 때 8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 숫자가 있죠? 여기 요거 같은 게 6이라고 써 있는데 8분의 1과 같은 표현은 6개가 있다. 어떤 거는 5개가 있고요. 이렇게 5분의 1 같은 경우에는 7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또 위에 보면은 한글로 또 영어로 이렇게 전부 다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저라면은 되게 이제 수업하기 전에 이 개념에 대해서 뭐 설명을 좀 해줄 것 같아요. 제가 최 원장님 만나가지고 교육하면서 뭐 사전 게임 뭐 이러면서 뭐 이거 가지고 메모리 게임 하시는 분도 보고 다양하게 이제 활용하시는 그런 분들을 봤는데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냥 뭐 이게 같은 거고, 그다음에 되게 이제 시작할 때 보면은 수학이 비교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1대 8부터 시작을 많이 해요. 1은 내 거, 그다음에 8은 당신 거. 그래서 1대 8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나는 너보다 작게 가지고 있어 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준이 어디가 있냐면은 되게 8회가 있어요. 1대 8일 때.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는 여기에 이제 8분의 1로 이게 바뀌게 되잖아요. 1대 8이. 제가 친절하게도 여기 밑에 보면 또 그림. 또 2, 3학년 우리 선생님들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이 게임은 몇 학년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야. 여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실은 그림 모으기 하면 돼요. 그리고 또 똑똑한 애들은 또 잘하죠. 그리고 이게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요 밑에 보면은 몇 장을 모아야 몇 점을 얻느냐 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카드가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1대 8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8분의 1로 기준은 분모죠, 분모.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분수의 계산할 때 분모가 너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기준이 이 뒤쪽에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뭐 더불어서 여기 뭐 나눗셈에 대한 얘기 제가 할 때 되게 나눗셈 기호가 분수에서 왔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1대 8, 요 8분의 1, 8분의 1 모양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면 이렇게 실제로 그렇대요.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 나누기 8이 1대 8과 8분의 1과 같다. 그렇죠, 되게. 그 다음에 8분의 1에다가 되게 이제 우리가 1000을 만들 때 125를 부모 분자에다 곱하죠. 그러면 이제 1000이 나오고 125 나오고, 그러면은 1000분의 125가 되고 1000분의 125가 0.125가 된다. 이게 뭐 또 어렵다 하면 또 어려운 거고 또 쉽다 하면 쉬운 건데 일단 이거는 게임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접근이 되게 좋고요. 놀라운 거는 아이들하고 하면서 아이들이 그런 걸 또 신경 안 쓰는 애들이 있어요. 쿨하게 이걸 그냥 게임으로 받아들이고. 그럼 이제 처음에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노출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게 나왔을 때 신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뭐 AMC하고 관련한 수업도 많이 하고 그 미국 교과서가 그 비와 비율에 대한 그 표현이 무척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러면은 야 비빙고 어디서 봤잖아. 이렇게 비빙고 그 게임 갖고 와봐. 해서 보여주게 되면은 훨씬 친근하게 접근하는 도구로 이제 사용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게임을 개발하기 전에 주로 생각했던 거는 비와 비율 표현에 대한 부분을 다양하게 빠르게 익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게임을 만들고 이제 진행을 하면서 더 놀라웠던 부분은 뭐였냐면은 아이들이 왜 이렇게 판단하기 싫어하고 망설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게임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었던 부분이 되게 이제 놀라웠던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방법을 고민하다가 이게 되게 매 턴에 어떤 일을 하냐면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요. 하나를 뽑아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버린 카드를 갖고 오거나 아니면은 내가 상대방의 카드를 맞추고 갖고 오는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되게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 그 다음에 판단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꽤 많은 즐거움을 주면서 아이들을 자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더불어서 이 게임에 대한 어떤 다양한 게임 방법 뭐 이런 것들도 부가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뭐 여기 나와 있는 카드들을 뭐 간단히 보여드리면은 5분의 1이라고 하는 0.2 카드 있죠? 그런 카드들이고 25%라고 하는 4분의 1, 0.25 카드. 그 다음에 1대 3이라고 하는 1대 3 만들 때 되게 뭐 고민이 많았던 게 이런 0.333 표현 때문에 또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이거를 그냥 점점점을 하느냐 뭐 마느냐 뭐 보드게임 개발할 때 보면은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뭐 많은 의견들도 있고 결정을 하는 게 되게 쉽지도 않고 그다음에 카드 재질부터 참 말도 많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넘버를 추구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이라는 거 제가 지금 이제 수학적으로 개발한 세 개의 게임에는 모두 수카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수카드 모드에 파이와 2가 들어가 있어요. 특별히 이 오일러 상수라는 여기에 2 너무 중요한 수죠. 아름다움, 수의 아름다움 할 때 꼭 나오는 거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또 제가 이 오일러라는 에른하르트 오일러라고 하시는 이 수학자에 대한 존경심이 되게 크거든요. 더불어서 그런 것까지 표현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색깔이 바뀌어요. 색깔이 바뀌는 이유는 2인용 할 때하고 이제 3인용 할 때하고 사용되는 카드가 달라요. 되게 이제 3인용이 되면 이렇게 빨간색 1대 9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뭐 1대 8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4명이서 진행할 때는 이렇게 4분의 3 카드 오렌지색 이걸 넣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초록색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숫자들 그다음에 변환하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이 숫자들을 또 셀렉할 때는 미국 교과서를 참고했어요. 제가 계속 이런 얘기하면 야 너는 미국이 최고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뭐 현재 상황에서 뭐 교과서의 퀄리티를 봤을 때 미국식 접근이 가장 좋지 않나. 제가 영국 교과서도 보고 이랬는데 영국 교과서는 또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면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영국은 또 경제적으로 되게 이렇게 많이 접목을 한 교과를 사용하는데 현재로 봤을 때 저는 미국 교과서가 되게 많은 부분이 정리가 좀 잘 되어 있지 않나, 자연스럽지 않나. 수학 교과서가 뭐 어디 간들 뭐 다른 게 있겠어요. 근데 정리하는 방법이나 양이나 뭐 그다음에 연계성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되게 좋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AMC를 가리키면서 계속 이걸 보게 되는데 그 교과서를 또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쭉 보면서 그네들이 계속 정리를 해요. 제가 이거 당일 하는 날 까먹지 않고 그 책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선생님들한테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0.875라고 하는 거 되게 8분의 7? 뭐 이런 것들이 그 빈도수가 높은 것끼리 쭉 정리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또 시험 문제, AMC에서 많이 봤던 수들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이 수들을 셀렉을 했고요. 좀 참고로 뭐 얘기 나왔으니까 되게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 시험 문제는 어떻게 하면 틀릴까가 많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자주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개념을 빨리 익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수들은 중요하다고 얘기도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실은 시험 문제 보기로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서 뭐 계산기가 없거나 연필로 이렇게 계산하지 않아도 답을 찾는 데 되게 도움이 되는 그런 수들이기도 해요. 뭐 이런 어떤 시간을 계기로 해가지고 실은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들 좀 더 많이 우리 선생님들하고 교류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리그램 해주신 분들한테 그 수학 전쟁이라는 제가 책도 썼어요.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수학 전쟁이라고 하는 책에 쓰여 있는 것들 중에 뭐 그 책이 뭐 아주 뭐 나이스하지는 않습니다. 100% 만족해서 낸 책은 아니고요. 그냥 뭐 여기까지 할 수 있고 또 나중에 고칠 수 있고 이러면 또 그때 가서 또 뭐 해야지 이러면서 한 건데 그 내용들을 또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아마 얘기가 지금 한 40분 좀 넘었는데 뭐 이거저거 하다 보면 1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런 식의 정리 내 소개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개발전 개발하고 그래서 넘버를 치우고 하고 그 다음에 비빙고 그래서 제가 개발적으로 썼던 고민했던 부분들 만들었던 이유들 이런 것들이 좀 선생님들한테 설명이 되면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정도 찍어서 우리 최 원장님 받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